오는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인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KF-X가 시제기 제작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내후년 상반기쯤 1호기가 출고될 예정이어서 한국형 전투기를 실물로 볼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X의 모습입니다. 현존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인 미국 F-22 랩터 전투기를 빼닮아 꼬마 랩터로도 불립니다. 우리 공군의 F-15K급 전투력에 초기 스텔스 기능을 적용한 중형 전투기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F-X 사업이 시작된 지 3년 9개월 만에 시제기 제작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최근 KF-X에 대한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진행했는데 우리 군의 요구 조건이 설계에 모두 반영돼 시제기 제작이 가능해졌다는 결론이 난 겁니다. F-35의 구매를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약속받았지만 미국 정부의 겁으로 무산된 4개 핵심 기술의 개발도 빠르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적외선 추적 장비와 통합 전자전 장비, 전자광학 추적 장비, 수백 개의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전투기의 눈인 AESA 레이더 모두 시제품을 제작 중입니다. 제작에 들어간 한국형 전투기 시제 1호기는 내후년인 2021년 상반기쯤 출고될 예정입니다. 이후 2022년 시험 비행을 시작해 2026년쯤 개발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우리 공군은 2032년까지 한국형 전투기 120대를 1차로 도입해서 F-4, F-5 전투기 등 노후 기종을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KF-X의 미래 가치에 대하여 1. KF-X 사업에 예상되는 걸림돌. 인도네시아의 사업 참여 불확실성, F-35의 가격 하락. 향후 내부 무장창 개발 시 무기 탑재량이 적어 전략적 의미 감소. 2. KF-X 사업으로 인해 얻어지는 장점들. 항공 관련 기술의 발전, AESA 레이더 기술의 발전은 육군, 해군의 무기에도 반영되어 전체적인 국방 기술력을 업그레이드시킴. 운영 유지의 편리함, 운용 비용의 절감. 향후 국산 신형 무기들이 전투기에 장착이 가능하게 됨. 3. KF-X는 충분한 전략적 가치가 있다. KF-X 사업으로 인하여 높은 기술력을 습득해 갈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무기 개발 능력이 한층 발전하게 되었다. 최초 도입 시 기체 가격도 중요하지만 운용비의 많고 적음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도입 시 경제성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향후 개발될 미래의 전략 무기를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실험 및 도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KF-X가 스텔스기로 발전할 시에 내부 무장창이 F-35에 비하여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장이 자체 방어용도 공대공 미사일 탑재로는 충분합니다. 또한 미래 무기는 레이저 무기, 무인기의 탄생으로 지금과는 사용 용도와 전략이 많이 변화할 것입니다. 스텔스기로서 은밀한 침투는 가능하기에 미사일 대신 레이저 무기로도 무장할 수 있고 또는 공격용 드론과 같이 하는 네트워크화된 비행 전단은 충분한 공대공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지상 공격도 KF-X가 눈과 머리가 되고 이를 네트워크화된 다른 후방 공격력 수단과 연계된다면 충분한 전략적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KF-X 전투기의 핵심 기술인 레이더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러시아의 S-300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을 하면서 그 당시 5천억 원을 정도 로얄티를 지급하였습니다. S-300의 기술로 지대공 미사일과 레이더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을 도입하면서 레이더 기술과 미사일 기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등의 기술은 일취월장을 하게 됩니다. 이 레이더 기술을 토대로 윤영하 함의 레이더, FF-X 배치 1, 2 구축함 레이더, 대포병 레이더, 방공 레이더 등 레이더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FFX 배치 3의 기술로 발전하게 됐는데, 이 배는 사면 고정식 A사 레이더입니다. 항공기 레이더는 KFX 레이더는 이스라엘의 엘타이 레이더 기술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3,600억 개발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터키에 전차 기술을 4천억 정도에 팔았죠. 이스라엘 엘타사의 기술 기반 위에 우리의 장점이 업그레이드시키는 방식으로 KFX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술도 돈을 주고 구입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시제품을 만들고 지난 11월부터 이스라엘 엘타사가 시험 평가를 했는데 하드웨어 성능이 자사의 레이더보다 우수하다는 평가입니다. 시제품의 크기는 1088개의 모듈에 가지고 있는데 전투기의 탑재 레이더는 20% 확장된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럼 탐지 범위와 동시 탐지, 동시 추적, 동시 교전 등의 능력이 향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듈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볼 수 있는 눈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지형 추적, 하나는 목표 수색 탐지, 하나는 목표 추적, 이런 기능을 동시에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 이상 확정된다고 하니 기다려보시죠. 20% 확장된다면 모듈 수가 1300개인데, 탐지 거리가 길어지려면 일렉트릭 파워와 서플라이 성능이 우수해야 합니다. 일렉트릭 파워 서플라이 부분에서도 세계 최고라고 하니 한번 기다려보죠. 참고로 F-35 모듈 1200개, F-22 2000개.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첨단 한국형 전투기 개발 KFX 사업이 한창인데, 이 사업의 성패는 KFX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다기능 위상 배열 AESA 레이더를 독자 개발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전투기 맨 앞에 레이더가 탑재되는데 초소형 안테나 1000개가 여러 방향을 동시에 탐지하고 지상과 해상, 공중의 표적 수십 개를 동시 추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AESA 레이더 개발 과정에서 기술 부풀리기와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SBS가 국방과학연구소의 감사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의혹을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한국형 다기능 이상 배열 AESA 레이더 시제품입니다. 실물로는 첫 공개입니다. 2016년 한화 시스템이 개발 사업자로 선정돼 국방과학연구소와 공동 개발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 레이더는 내년부터 시험용 항공기, 2023년부터 KFX 시제기에 각각 탑재돼 KFX의 성패를 가를 마지막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시제품까지 나온 AESA 개발 사업이지만 잦은 수정 계약으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SBS 취재 결과 국방과학연구소도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자체 감사에 나섰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국방과학연구소 감사 보고서입니다. 2016년 7월 1,687억 원에 계약한 이후 지난해까지 실제로 9번의 수정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특히 3, 5, 7, 9차 수정 계약 때는 계약액이 대폭 늘어나서 전체 사업비는 447억 원 증가한 2,134억 원이 됐는데, 전문가들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한화 시스템이 AESA 레이더의 핵심 성능인 추적 거리를 사업 제안 단계에서는 수백 킬로미터 단위로 제시했다가 실제 결과는 수십 킬로미터로, 또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표적 수제한치도 줄어들었는데 사업비는 고작 1,300만 원만 감액됐을 뿐입니다. 보고서에도 미흡하다고 지적돼 있습니다. 또 전파교란 회피 등 요구하지도 않은 기술 10가지를 추가 제안했던 걸로 나타났는데, 감사 보고서는 이 추가 제안 12개 중 7개 사항이 조정됐는데도 상응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상급기관인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계약을 수정하면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추가 제안을 조정하면서 업체와 합의했던 사항들도 이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지만 최종 결론은 부서 주의라는 구두 경고에 그쳤습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 AESA 체계다는 업체가 추가 제안한 기술은 현재 개발 중이고 수정 계약은 애초 예정됐었다며 감사 지적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논란과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감사원 등 상급기관의 후속 감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사는 사실상 국내 수요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한국군 육해공 군용기 중심의 항공기 엔진 면허 생산업체로 1991년 3월 개종을 결정한 KF-16 전투기 미국 PW4 엔진 중간 전달 업체로 존재감을 갖기 시작했다. 1997년 8월 T-50 골든 이글 초음속 훈련기의 GF404 터보핀 제트 엔진의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면허 생산으로 카이의 T-50 완성에 기여를 하고 있다. 2006년 이후에는 F-15K 전투기 2차분 20대의 PW4 F100 터보팬 엔진을 면허 생산하게 되면서 계속 사세를 유지했으며 2013년부터 초도 양산품이 등장한 육군의 KUH-1 수리온 기동헬기의 쌍발 엔진인 GT700-701K를 대량으로 양산, 납품하고 있다. 추후에 육군의 공중기동부대용으로 110여 대의 KUH-1 수리온 추가 도입분을 수주하면 양산 라인의 활기를 갖게 될 것이다. 더욱이 한국 공군의 KF-X 전투기에 장착하는 GF414 엔진을 면허 생산 납품할 예정이다. KF-X는 쌍발 엔진으로 공군 120대, 인도네시아 공군이 50대 이상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같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사는 1987년 이후 30년 이상 미국제 엔진에 특화되어 면허 생산품으로 대한민국 국방부의 전력 증강에 기여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형 경공격 헬기 LAH의 프랑스 샤프란사의 L1 엔진을 면허 생산으로 납품할 예정으로 유럽제 엔진에도 손을 뻗치고 있다. LAH 경공격 헬기 역시 쌍발 엔진으로 육군이 2030년까지 170여 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사의 회사 구조는 한화디펜스, 한화시스템 등의 핵심 방산업체를 거느리고 있어 다른 방산회사에서 양수 합병한 업체들을 일괄 관리하는 넘버2 형님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방산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사의 KF-X 전투기 또 다른 참여. 보조 연료 탱크와 비행제어 장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F-X의 보조 연료 탱크와 비행제어 체계 주요 구성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T-50 프로그램과 수리온 헬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여 이들의 비행제어 체계 구성품을 제작, 납품하고 있다. KF-X의 보조 연료 탱크의 JPA 연료 탑재 용량은 370갤런이다. 이는 공군에서 현재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의 보조 연료 탱크와의 공통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70갤런 보조 연료 탱크보다 더욱 용적이 큰 450갤런 보조 연료 탱크도 옵션에 포함하고 있으며 공군이 KF-X의 장거리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더욱 대형화된 보조 연료 탱크를 요구할 경우 대비하고 있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보조 연료 탱크 개발은 카이의 KF-X 형상 개발과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보조 연료 탱크의 형상 설계를 KF-X의 공역학적인 특성에 최적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하는 KF-X 비행제어 체계 구성품은 LEFAS, FCISA, CAS, 유압펌프, 추갑기 등이다. 이 중 LEFAS는 날개 앞전의 슬랫을 플라이 바이 와이어의 신호를 받아 유압으로 구동함으로써 고받음각에서 날개 상면으로 공기 흐름이 유입되는 각도를 완화함으로써 공기 흐름이 충격파 등으로 인하여 날개에서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서보작동 장치이다. LEFAS가 앞전 슬랫을 제어하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FBW를 통해 비행제어 컴퓨터의 빛이 FLCS를 통해 전송받은 조종 명령에 따라 제어 모듈에서 지령을 받은 만큼
슬랫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유압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PDU에 들어가는 유압을 제어한다. PDU에 제공된 유압으로 PDU는 LEFAS의 슬랫 구동 장치들을 회전시키기 위한 회전 동력을 만들어낸다. 슬랫 자체의 중량에 더해서 전투기의 비행 시에 슬랫을 흐르는 공기 흐름의 속력까지 높기 때문에 슬랫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힘을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PDU에서는 회전 동력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회전 동력의 토크를 증폭시키는 역할도 담당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생성된 회전력은 기어박스를 통해 슬랫을 움직이는 각각의 액튜에이터들에 전달된다. 각 액튜에이터들은 회전력으로 슬랫을 움직이며 슬랫을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강력한 구동력을 만들기 위해 감속 기어를 사용하여 강력한 토크를 만든다.